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필 창작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과연 누가 글을 쓰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역시 수필 텍스트보다는 입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워밍업으로 수필에 대한 어떤 정신, 작가 정신, 그리고 문학에 대한 경외심, 그런 걸 좀 다지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많은 또 다른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과연 작가란 소질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수필을 쓰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물론 다른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문학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정신 같은 것, 그런 자세 같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흔히들 작가는 소질을 타고나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대부분 알고 있기를 작가는 타고나야 잘 쓸 수 있다. 예술가는 어떤 달란트가 타고나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타고나면 참 좋죠. 그런데 부산의 경우만 해도 문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천 몇백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타고 나서 작가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주 뭐 1% 아주 미약합니다. 실제로 모든 작가들 대부분의 작가들은 만들어집니다. 많은 실패 또는 많은 경험, 예, 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지죠. 수필 작가들만 보더라도요, 저희들 이제 수필 교실에서 보면 수필을 배우러 입문을 하러 옵니다. 와서 여러 가지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책을 읽고 또 함께 생각하고 이렇게 또 습작을 하죠. 하면서 한 편 한 편 따듬어지고 글을 따듬는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을 따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정리되면서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쓰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문학은 삶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자연에 대해서 해석을 자신만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는 문학을 오래 하고 글을 오래 쓴 사람들은 이 문학이 마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종교처럼 자기 속에 와서 안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며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침서가 문학이 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소질을 타고나지 않고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최악의 정말로 우리가 어떤 때를 최악이라 할까요? 그 상황에 가서도 글을 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에 보는 가운데 이 남성분이 누구냐 하면 프랑스의 잡지 편집장인 엘르 잡지의 편집장입니다. 저하고 수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언급을 한 적도 있는 것도 같은데 이 두 아이의 아빠죠. 그래서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인데 이 분이요 쓴 책이 오른쪽에 있는 잠수종과 나비입니다.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하는 이 책인데 자 그냥 정상적으로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분은 1995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오직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게 감금증후군이라는 이제 그런 병인데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감금되는 거죠. 감금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정신은 안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20일 동안은 거의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쓰러져서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친구가 권유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너가 할 수 있는 게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의식은 깨어 있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왼쪽 눈만 움직여 가지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 보이는 여자분이요, 대필자입니다. 대필자를 구했죠. 그래서 이 클로드 망디빌이라는 이 대필, 이거 영화 속에 나오는 이제 여기 역할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알파벳, 그러니까 불어인데 영어는 아니고 이제 불어죠. 프랑스 사람이니까 영어라고 치면 이 알파벳을 들고 뭐 A, B, C, D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그 알파벳의 왼쪽 눈꺼풀을 깜빡그리겠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단락을 만들고 한 편의 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1년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20만 번 이상의 눈을 깜빡여가지고 결국 책을 한 1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책을 완성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출판이 됐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책을 내는 동안에 몸무게가 한 30kg 가까이 빠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키가 다 빠져서 도미니크 바비 같은 경우에 말을 할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자신의 속에 있는 온 혼신의 힘을 불어넣어서 책을 만든 거죠. 눈을 깜빡여서. 그리고 책이 출간하고 나서 얼마 3일 뒤인가 예,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 그런 완전 극한의 상황에서도 글을 썼다는 것, 예, 문장을 만들고 예, 한 권의 책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계속 볼게요. 네, 잠수종과 나비는 책 출간 이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책 속에서 영원히 갇혀버린 그런 다이빙 벨이죠, 잠수종. 그 잠수종을 벗어나서 참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한 마리 나비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화려한 비상을 꿈꾸는 그런 의미에서 책 제목도 잠수종 and 예, 나비죠. 버터플라이인데 그 잠수종이 뭐냐 하면 어떤 수중 그러니까 수중 탐색 기구이자 이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전문 잠수부들이 안에서 뭘 고치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철통 같은 철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잠수송을 치면 우리가 이미지에서 아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들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잠시 숨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었고요. 또 영화는 여러분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2007년도에 칸 영화제에서 아주 수상도 뭐 감독상도 수상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게 뭐 상 뭐 외국의 영화상이라든지 이런 거 막 이렇게 수상을 많이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작한 감독은요 완전 전부 다 프랑스에서 로켓 촬영을 했다는 얘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야 더 실감나게 장 도미니크 보비의 생을 전달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가 치료받던 그 뭐 병원까지도 그대로 빌려서 촬영을 하고 프랑스 배우들과 프랑스어로 이렇게 예, 할리우드 스타를 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
우리가 행복하고 또 건강한 사람에게 갑자기 이렇게 병이 찾아오거나, 예, 사고가 나거나 해서 어떤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열의 아홉은 그죠? 뭐 열의 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좌절, 어떤 비탄, 그런 거에 빠져서 그냥 무의미하게 생을 마감할 날만 기다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장 도미니크 바비는 정말 훌륭하게도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 그의 삶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위대한가. 아마 그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하는데, 자, 그것보다 더 이제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길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말을 주인공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장 도미니크 보비가 신체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왼쪽 눈꺼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분이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어. 남은 것은 왼쪽 눈꺼풀 뿐이야 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왼쪽 눈꺼풀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적어 놨죠. 내 상상과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왼쪽 눈꺼풀과 나의 상상과 기억이 남았다. 정말로 정말 우리가 감동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체가 멀쩡합니다. 예, 상상과 기억도 그대로 있죠. 충분히 글을 쓸 수 있고요. 좋은 걸, 예, 쓸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글 공부를 이렇게 함께 하시면, 아마 그냥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